호주와 중국의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것이 부족해져 12월부터는 물류대란은 물론 최악의 경우 식량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요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원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청원 글에는 요소수가 모자라 품귀 현상이 생겼고 7,000원 하던 요소수를 5만 원, 10만 원을 주고 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중고거래 앱에서는 한 통에 많게는 1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요소수를 구한다는 글도 자주 보이는데요. 주유소에서도 요소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요소수를 찾기 위해 주유소를 돌아다니는 운전자들이 있는가 하면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는 주유소를 공유하는 글도 올라올 정도로 요소수 대란이고 사재기가 극성입니다. 경유차 운행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는 요소수는 무엇이고 왜 부족해진 걸까요? 우선 요소수를 알기 위해선 대기오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차량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 경유를 사용하는 차, LPG를 사용하는 차로 나뉩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배기가스에는 휘발유나 LPG를 사용하는 차량에서의 그것보다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이 섞여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인데 이 오염 물질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 교통 및 산업계 전반에 걸쳐 배출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규제 중 하나가 유럽 배출가스 기준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 기준이며 현재는 6번째 단계인 유로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경유 차량부터 유로6가 적용됐는데 이것이 적용된 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들어갑니다. SCR이라는 것이 그것인데요. SCR이 적용된 경유차는 촉매제로 요소수를 사용해서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 물로 배출하게 돼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이후 SCR 장치가 의무화됐으며 경유 승용차 같은 경우 요소수를 보통 5,000에서 1만 킬로미터마다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화물차는 배기량이 크고 운행거리도 많기 때문에 300에서 400킬로미터마다 보충해줘야 합니다.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이틀에 한 번 정도 보충해줘야 하는 겁니다. 요소수 없이 운행하게 되면 엔진의 출력이 떨어지거나 아예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관련 장치가 고장이 날 수 있어서 요소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는 승용차 200만 대, 화물차 200만 대 등 400만 대에 달합니다. 화물차의 경우 전체 화물차 330만 대 중 3분의 2가량이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화물차 대부분이 움직일 수 없게 돼 화물업계가 타격을 입고 택배업계까지 연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포크레인, 지게차, 소방차, 버스 등에도 요소수가 사용돼 이런 특수 차량이 멈출 경우 산업계 전반에 끼칠 파급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요소수는 요소라는 물질 32.5%의 물을 섞어 만드는데 원재료인 요소가 부족해져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요소를 수입하지 말고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값싼 외국산 요소에 밀려 10년 전 국내 마지막 요소 생산 공장이 철거된 후 현재는 요소 생산 시설이 전무에 전량 수입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80%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으며 차량용 요소는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가 심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출 전 검사 의무화라는 명목으로 요소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가 부족해진 겁니다. 중국이 요소의 수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한 암모니아에서 생산하는데 석탄 가격의 상승과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도 석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력 발전의 71.9%를 화력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대부분이 석탄 화력이며 중국의 총 석탄 수입량의 57%가 호주산 석탄이었습니다. 호주가 호주 5G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 신장 위구르와 홍콩 인권 문제에 있어 중국과의 대립각,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 결성 참여, 코로나19 발원제, 국제조사 요구 등을 하면서 중국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호주산 보리의 80.5%, 포도주에는 2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소고기와 랍스터 등과 함께 석탄도 수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와 함께 석탄의 가격까지 올해 초보다 3배 뛰면서 중국 내 석탄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석탄이 부족해져 공장이 멈추거나 양초를 켜고 밥을 먹는 등 에너지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겨울철 난방 수요 대비와 요소를 원료로 만드는 농업비료 가격도 잡아야 하는 중국 입장에선 요소의 수출을 제한해 자국의 이익부터 챙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엔 요소수는 물론이고 요소를 원료로 하는 비료도 재고가 바닥나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정부도 일단 국내 요소 수급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과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요소수의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내부 사정이 있다 보니 뾰족한 해법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요소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마저 요소 수출을 금지한 상황이고 그나마 러시아가 물량의 여유가 있다는데 지난달 주문한 물량이 1월에나 들어오는 일정이어서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산업용도 현재 부족한 상황인데다 차량용과 비교해 불순물이 많아 순도가 낮기 때문에 차량용으로 곧바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수 품귀 현상에 물류 대란까지 와서 요소수 때문에 운행을 못하는 영업 차량들이 많아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에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중국과 협상 중, 러시아 요소 수입. 이런 말만 나오고 있지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업자들은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런 대리점들 단속만 제대로 해도 뭔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싼 것만 찾다 보니까 중국산을 선호하고 결국엔 지금처럼 중국의 갑질 아닌 갑질이 되어버렸는데 좀 비싸더라도 탈중국산 해야 합니다. 요소수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뒷짐지고 있는 분들 많은데요.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주문해서 배송으로 오는 택배차도 요소수 사용하는 화물차입니다. 요소수 대란 심각해지면 물류 대란 오고 여러분들 택배 받는 것도 원활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은 그렇다 쳐도 업체들이 물류를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 오면 그에 관련된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물가는 요동칠 것이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겁니다. 요소수가 불러오는 나비 효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긴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발빠른 대처는 아니어도 이제라도 긍정적인 해결을 조속히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그저 조금 싸다면 그것만 사서 쓰다가 죗값 치르는 중. 세계 최고 요소 생산하던 우리나라 공장 문 닫게 한 죗값 제대로 치르네. 원래 요소 생산 기술은 우리나라가 더 뛰어났음. 하지만 값싸다는 이유로 중국산을 사용했고 국내 요소 생산하는 업체들은 망했죠. 필수적인 것들은 해당 수입물의 관세로 국내 생산 기반의 기본 생산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의 전력난 이슈가 생겼을 때 요소수와 석탄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나중에라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부일보 뉴스 이슈였습니다.